우리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힘들어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게 뭔지 모르거나 타의에 의해서 강아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아요, 오빠? 강아지가 특히 싫어하는 보호자의 터치, 음성,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3가지 주제와 대처법을 따라해 보시고 오늘 강아지에게 널 위해 노력해 볼게 라고 표현해 보세요. 뒷얘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첫 번째, 얼굴을 조심합니다. 많은 개들은 얼굴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과 코, 주둥이는 개의 민감한 부위인데 모두 얼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만질 때면 긴장을 합니다. 또한 머리를 쓰다듬는 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니 대신 어깨와 목, 가슴, 그리고 턱 아래를 만져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려견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얼굴을 꼭 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둔감화 교육과 타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양치와 눈곱 닦기를 너무 싫어한다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둔감화 연습부터 하면서 반려견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반려견이 얼굴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아프기 때문에 얼굴 만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얼굴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세요. 저희 유리가 갑자기 공격성을 보였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고 입술에 악성 종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려견이 얼굴 만지는 것에 거부감이 없거나 심지어 마사지를 좋아하면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반려견을 세게 당기지 않습니다. 산책할 때 줄을 세게 당기는 것을 개가 싫어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을 당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리고 자전거, 전동 킥보드, 심지어 자동차까지 갑작스럽게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정말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유리가 다칠까봐 놀라서 미드줄을 바짝 당겨 그들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리는 걷고 있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줄이 당겨지면 놀라고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공간이 많거나 여유가 되면 반려견을 차보니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길이 좁거나 시간상 여유가 없으면 제가 유리 앞을 막아섭니다. 이유는 사람의 몸집이 더 커서 다가오는 쪽이 인지하고 피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보험이 되는 제가 다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반려견에게 산책을 하면서 몸이 당겨지는 나쁜 기억이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꼭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용하는 팁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자동차로부터 위험한 길에서 소형견이라면 안아두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반려견이 싫어하는 보호자의 음성 2가지. 첫 번째, 큰 소리로 말하기, 즉 고함 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함을 지르면 반려견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계속 들리는 큰 소리 중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보호자를 반려견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흥분하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보다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말할 땐 짧은 단어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려견은 너무 말이 많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탈리아 여행 중 기차 안에서 말을 거는 아저씨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모르는 언어로 말을 많이 걸면 힘든데 우리 반려견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유리 발을 모르고 밟았을 때 흥분해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도 가능하다면
차분히 반려견 옆에 있어주고 나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만지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강훈련사님 영상으로 봤었습니다. 반려견은 강압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아프게 하고 혼자 오래 있는 모든 상황을 싫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강압적인 상황. 반려견은 산책을 나갔을 때 낯선 강아지와 인위적인 만남을 싫어합니다. 제가 초보 보호자일 땐 유리 사회화에 도움이 될까봐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마다 인사해봐라는 의미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좋지 않은 행동인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상대 개가 인사하기 싫어할 수 있고 사회성이 미숙할 수 있으며 성격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개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숙한 보호자라면 다른 강아지와의 만남에 다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보호자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초보 보호자라면 우리 반려견에게 위협이 되기 전에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인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줄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말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잘 못해서 그냥 멀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개들의 성격이 좋고 보호자들끼리 상관이 없다면 개들끼리 반가운 인사는 좋습니다. 또 강아지가 싫어하는 강압적인 상황은 급하게 하는 산책과 산책 도중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보호자가 바쁜 일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짧은 거리를 걷더라도 여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냄새를 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을 때. 생활이 불규칙하면 반려견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루틴이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가는 등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지켰으면 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게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와 놀듯이 훈련하면서 간식을 줄 때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꼭 유리의 눈을 보면서 간식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간식 먹기는 끝났다는 저희만의 규칙입니다. 덕분에 유리의 요구성 징징거림이 줄어들어 더도 편하고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리 역시 편해 보입니다. 세 번째, 아프게 할 때. 아기 강아지 때 옷 입는 것을 적응하기 전까지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개들이 옷을 입는 걸 참을 수는 있지만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입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갖고 와요. 옷에 머리를 넣는 것은 목줄이나 하네스를 느슨하게 해서 분감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다리를 넣을 때가 가장 어렵고 또 그때 자칫하면 관절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옷을 잘 입히는 팁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네 번째, 혼자 오래 있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반려견을 혼자 오래 두고 싶은 보호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는 등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야근이 잦은 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물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 국가 중 영국의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개를 4시간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견이 최대로 혼자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에서 6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라서 건강한 개라면 성견부터 8시간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필수 근무 시간이 9 to 6인 걸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책임지는 데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길어 반려견이 혼자 오래 있어야 한다면 평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리불안 훈련 그리고 외출 전후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 행복한 반려생활 보내세요.